이 질문은요,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부모가 대답 못하는 질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참 아이들이 질문할 때 사랑스럽죠. 근데 부모님이 대답 못하거나 모르는 질문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처음 학교 발령받고 갔을 때 아이들이 이 사회과학 시간에 막 질문을 할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버벅대기도 하고, 뭐라고 대답하지? 아이들이 선생님이 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모를 때 모른다고 솔직히 얘기했어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 근데 다음에 더 알아와서 알려줄게 라고 대답을 하고 그 내용을 알아와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모르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는 어떤 완벽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걸 인정하고 탐구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아이들이 더 즐거워하고 신뢰하는구나 라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제가 모르는 거 질문할 때는요, 굉장히 여유롭게 와, 너 정말 좋은 질문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근데 그 부분은 선생님도 잘 몰라. 과학자들도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같이 궁금해보고 같이 탐구해볼까? 선생님도 이 부분 조금 더 알아보고 조사해 올 테니까 너도 조금 더 알아와서 우리 내일 같이 알아온 거 이야기해보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더 신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선생님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모르는 것이 있었을 때는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시기보다는 그 뒤에 탐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그 내용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또 그 과정이 이 탐험하는 좋은 과정입니다. 아이들이 모르는 것이 생겼을 때 엄마가 그때 이런 분야의 책을 찾아서 봤지? 그럼 나도 모르는 것이 생겼을 때 다음에 이런 분야의 책을 찾아서 봐야겠네? 이렇게 이 지식을 찾아갈 수 있는 과정, 이 방법 또한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모르는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알아보고 탐구해보고 꼭 기록도 해놓으세요. 그것을 기록하는 것과 안 하는 것도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들을 써보고 그것을 내용을 공부한 거를 기록해보면서 아이가 그것을 질문에 대해서 부모님과 같이 연구하고 탐구한 것을 굉장히 소중하고 재밌는 경험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그게 바로 영재성의 시작입니다. 아이들이 계속해서 질문이 떠오르면 적어보고 연구해보고 기록해보고 또 다른 생각으로 확장시켜보고 하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함께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내용을 넘어서 막 이야기하는 아이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 내용도 말하는데 책 내용에 덧붙여서 자기의 생각도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경이로운 생각이 들죠. 근데 그 부모님이 어떻게 키우셨나 이렇게 보면은 아이의 생각을 굉장히 존중해서 많이 질문을 하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넌 어떻게 생각해? 이 부분에 대해서 엄마는 이런 거 같은데 너는 어떤 느낌이 들었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아이가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정리해 볼 수 있는 좋은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아이와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이런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질문을 자주 해주시는 것이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런 생각이 자라나고 발달하면서 이때 사용되는 언어로 자기를 좀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아이를 3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생각이 안전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 많은 아이여야 해요.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 무관심하거나 공격받거나 아니면 비교당하거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경험이 많은 아이들은 자기가 질문하는 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자꾸 이렇게 위축되거나 질문 자체가 없어지거나 이렇게 발전될 수 있거든요. 근데 부모와 이런 자기 질문들을 되게 소중한 경험으로 재미있는 즐거운 시간으로 많이 보낸 아이들은 내 질문이 굉장히 안전하고 또 존중받는구나 라는 경험이 많이 쌓이게 돼서 굉장히 질문을 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가 생각이 많아도 그것을 언어로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는 또 다른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언어 능력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관한 어휘들을 사실 많이 배우는 게 아이들의 이 정서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랬을 때 기쁠 때 또는 당황스러울 때 또는 부러울 때 또는 마음에 확신이 찰 때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 감정들마다 어떻게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미리 어휘들을 배우고 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배우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런 언어 능력을 가지고 섬세하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연습할 때 이 생각도 많이 잘하고 그것들을 언어로 끄집어내는 것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기 생각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질문을 평소에 많이 들어보거나 또는 많이 해본 경우에 이렇게 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은요, 아이들이 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연결해주는 길을 뚫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평소에 이런 좋은 질문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질문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통해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이 질문은요,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연도에 아이와 함께 시작한 게 이 질문 노트를 만들어서 배우고 난 다음에 질문을 써본 거였는데요. 이 요약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배운 내용을 요약하고 또 구조화해서 그림을 그려보고 하는 것도 굉장히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더 확장해서 이것을 다른 세계와 연결시켜 주려면 질문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희 아이가 질문을 잘했을까요? 네, 아닙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와 역사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었을까? 또는 내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기행을 통해서 배운 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증을 갖기를 원했는데 그 사람 아빠 이름은 뭘까? 이런 얼토당토한 질문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게 뭐가 중요해? 걔네 아빠가 지금 여기서 왜 나와? 막 이런 말이 여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이 사람의 아빠가 이 사람을 어떻게 키웠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렇게 탐구심과 모험심을 가질 수 있게 됐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질문도 되게 존중해 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님이 기대하는 방향처럼 아이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부모님이 더 확장시켜주고 연결시켜주면서 좋은 방향으로도 존중해주면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사고력과 이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가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답이 아닌 생각을 이끄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폐쇄형 질문이 아니라 이 확장형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라왔을까? 라는 이 질문들을 통해서 정답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이런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아이가 주도하게 하는 질문을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엄마가 주도해서 자꾸 정답을 이끄는 질문보다는요, 아이가 질문했을 때 역으로 다시 이제 질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부모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보다는 아이가 그 질문을 통해서 더 배우고 생각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이 연결형 질문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이를 존중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면요, 아이가 어느새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엄마한테 또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엄마는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생각하면 아이가 주도해서 조금씩 이 지식과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좋은 질문 뒤에는 이 공감과 기다림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질문도 왜 그랬어? 라고 다그치듯이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아이가 굉장히 위축되고 더 이어나가고 싶지 않은 경험이 쌓이겠죠. 그래서 아이가 조금 더디더라도 침묵이 있더라도 기다려주고, 그리고 충분히 그 상황에 대해서 지시보다는 공감형으로 많이 소통해 주시면 아이가 이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질문이 있을 때 한번 노트에 누적해서 적어보세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같이 적어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같이 찾아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확장시켜 가시면 이 사고력과 창의력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